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과 답은 뭐가 좋다 그랬습니까?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전에 아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전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 부동산을 나름 경험 있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용도를 변경하기가 편할 것 같대요. 전이. 결론은 뭐였어요? 똑같았죠. 제가 미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10명 중 9명이 전을 좋아하면 답보다는 전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단 진실을 말씀드리는 건 얘를 대지로 바꾸거나 얘를 대지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전이 있는데 우린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싼 답으로 가셔라 이겁니다. 조금만 남기고 싶으면 답을 전으로 바꾸세요.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많이 남기고 싶으면 답을 대지로 바꾸세요. 자, 그런데 그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인 이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무슨 얘기냐? 이 동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동네면 이거 대지로 바뀐다. 좀 큰 바운더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네가 건물을 질 수 없는 동네면 얘도 못 짓고 얘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구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보편화된 좋음 아닙니까? 보편화된 좋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진실인 답을 사서 전으로 바꿔서 파시란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 미라클몬을 보니까 평범함을 경계하려는데 평범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자고요. 특별. 그래서 이걸 사고 이렇게 바꾼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평야지대처럼 쫙 펼쳐져 있는 논 있잖아요. 거기는 딱 봐도 건물 못 짓게 생겼잖아. 느낌으로. 근데 거기에는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 다양한 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 두 번째는 관리. 세 번째는 농림.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이것도 좀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일산으로 따지면 라페스타, 웨스턴 놈,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많이 있죠?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럴까요? 상가지역 말고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뒷블럭으로만 넘어가면 이제 집, 아파트가 많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에도 잠깐만, 고양시는 없나 아예? 공장이 많은데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원생활을 하신다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여러분들은 도시지역에서 살고 도시지역에서 생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우이동도 임야지만 도시지역이었던 겁니다. 서울은 다 도시지역이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시골입니다. 시골에 갔는데 무슨 호수공원이 있습니까? 월드컵 공원이 있어요? 시골에? 시골은 그냥 물만 나가면 다 공원이잖아. 그죠? 공원은 도시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대표적으로 그냥 녹지라고 할게요. 녹지. 그래서 도시지역에 꼭 녹지지역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녹지지역 공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가장 많은, 서울 근교에 가장 많은 그린벨트가 녹지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두 번째는 관리지역입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 상업, 주거 뭐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게 5겠죠. 근데 이거는 투자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야. 왜? 너무 비싸. 내가 한 5천만 원 있으면 한 평 사고 막 이래요. 한 평도 못 사는 동네도 있어. 이거는 보통 실수요. 실수라는 건 내가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건물 지어서 분양할 무슨 대기업, 회사들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단 전제를 그렇게 깔면 좀 이상하지만 가격이 같다면 얘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같은 지역에 가격이 같다면. 이게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바로 관리적입니다. 관리적인 제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토지를 투자한다. 토지를 좋아한다. 토지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 대부분은 이 관리지역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관리지역은 쉽게 이겁니다. 현재는 농지, 뭐 임야 이런 거 쓰다가 쉽게 얘기해서 농사 짓다가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이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래 가실 겁니다. 거기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과 보존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역 지구만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으뜸으로 치는데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 뭐 공장을 하려면 하고, 식당을 하려면 하고, 상가를 하려면 하고, 집 지으려면 집 져.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농림으로 넘어갑니다. 농림은 농업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으로 나뉩니다. 진흥구역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진흥구역은 흔히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논. 거기는 제가 논 이랬지만 사실 거기는 답도 있고 전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걸 보통 경지정리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제 농지에 아시는 분들은 용수정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의 지적도를 보면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두 줄로 가 있습니다. 막 이것만 보고 아 이게 도로가 농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농로가 아니라 용수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이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줄이 가는 게 있어. 이렇게 한 두에서 세 칸마다 이렇게 두 줄이 가 있어요. 이게 농로예요. 이건 뭐 지적도를 보시는 센스라고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특별히 손을 대지 않으면 모양이 다 지멋대로 생겼습니다. 자, 손을 씻고 나와갖고 물을 딱 털었습니다. 뭐 다 지멋대로 생기겠죠, 물 모양이. 근데 어떤 거는 우연히 반듯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직사각형도 나오고 정사각형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드물죠. 그런데 일대가 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생겼다. 그럼 이런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빼먹고 팔아먹은 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LH에서 분양하는 택지. 우리 동네 아파트보다 더 오른 게 택지죠. 여기 뭐 그 암센터 건너편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잘렸겠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인위적으로 잘려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세에서 좀 많이 비쌀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수익률이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수요자만 사시는 겁니다. 실수요자는 내가 거기다 건물 짓고 살 사람, 내가 여기다 농사 짓고 농사 질 사람,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보통 옛날에 진흥구역을 뭐라 그랬냐면 절대농지라 그랬죠. 아직도 저한테 이거 절대농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절대농지의 반대말은 잘 몰라. 상대농지입니다. 그게 상대농지가 준농림으로 바뀌고 이 준농림이라는 말이 관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분들은 상대농지라 그러고 좀 덜 옛날 분들은 이제 준농림이라 그러고 요즘은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준농림 때부터 부동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진흥구역은 뭐예요? 평생 농사만 지어라. 근데 보호구역은 뭐냐? 이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농가주택.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아유, 시골에 가서 농가주택이나 하나 짓고 살려고요. 그럼 저는 그냥 끄덕끄덕 거리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농가주택 지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미도 그냥 시골집 하나 살려고 이런 의미였겠죠. 사실 법적의 농가주택은 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연수익이 얼마나 나오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농가주택을 지을 그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다 관리적으로 다 건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만의 혜택이니까 농림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능구역에는 요즘엔 좀 힘들고요. 이거 보호구역에 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자니 송포니 이 동네 가면 논 중간에 뜨문뜨문 이렇게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농림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거긴 집만이 아니고 농사에 관련된 시설은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호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위 클래스만 얘기할게요. 김치공장. 김치를 거기서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나. 콩나물 이런 공장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여기서 주의할 점. 내가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식품회사예요. 근데 김치 공장을 딱 보니까 나한테 딱이야. 냉장고도 딱이고 냉장 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딱이야. 위생시설도. 샀다간 참치가 될까 안 될까? 농사에 관련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그게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싸니까 덜컥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난 카센터 하는 사람이야. 근데 농기기를 막 엄청 고치고 있어. 내가 샀어. 카센터 나 안 나?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만 얘기할까요? 농가주택은 장점과 단점을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골이겠죠. 시골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꾼의 혜택을 얻은 거죠. 거기 농사꾼밖에 원래 못 지니까. 그건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 당연히 있겠죠? 딱 그걸로만 써야 되겠죠.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골로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대로변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원당역 아시죠? 원당역에서 이제 서울 가면 삼성지구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그 사이가 아마 건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대로변에도 이렇게 차가 많이 되는데 왜 건물이 없을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겁니다. 거기가 건물을 못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가 많이 다니고 막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뭐가 있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난, 분재, 다육이 이런 게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죠? 그럼 또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거야. 야, 이 좋은 땅에다 비닐하우스 쳐놨냐? 농사밖에 못 지니까 그거라도 해갖고 수익을 좀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농림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논하고 경기도에 있는 논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준다면 관리지역은 이렇게 오를 때 농림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송포는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대화 지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거기만 딱 경기만 넘어서면 1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5만 원밖에 안 했겠죠. 100만 원이니까 많이 올랐죠. 하지만 딴 데는 1,000만 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신기한 거 완전 시골 관리지역과 농림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점. 왜? 거기다 건물을 아무리 때려져라 그래도 때려지면 아무 수익이 안 나니까.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갖고 아까 우이동이니 양주 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농림이라 싸고 이건 뭐라고 싸고 뭐건 비싸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강원도 어디에 상업지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 봐서는 제일 좋죠. 결국 샀어 내가. 근데 거기다가는 상가를 치면 무조건 망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매를 주장할 때는 항상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현장에 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감정가 때부터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원칙이나 오늘은 공법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 물건마다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마음껏 자라는 지역도 있고
어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건 더 특별하게 그 지역의 조례를 따른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 치는데 GOP 뭐 이런데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뭐 용인이니 뭐니 저쪽에 있는 것들은 뭐 특별한 폐수만 안 나오면 다 짓게 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4개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일종주거적, 이종주거적 막 다 나뉩니다. 그럼 요것만 하나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나누는 거에는 뭐를 질 수 있다도 있지만 얼마나 지을 수 있다도 있습니다. 자, 관심을 갖는 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최대 100이랍니다. 이건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폐율은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땅이 100평입니다. 100평. 계획관리지역이래요. 그러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바닥 면적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4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을 넘지 못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내가 전원주택 하나를 지어볼까? 이러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상가를 해볼까? 그러면 상가의 분양 면적이 좀 작아지겠죠. 근데 40%면 상당히 많이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1층이 아니라 2층 최대 올리고 싶어. 그럼 2층까지 40평으로 지었어요. 그럼 3층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똑바로 올라가지 못해도 그 반만한 3층은 지을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엄청나게 높겠죠. 롯데타워만큼. 네, 낮으면 낮을수록 아예 0도 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지능구역. 이런 거는 이제 아예 그런 표현이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